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82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예, 포드입니다. 눌러줘. 오케이. 네. 전자회로 점검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오늘 어쨌거나 아까 우리가 이제 지금 방송하기 전에 조금 지금 기존에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있었고요. 어쨌거나 오늘 82회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겨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추워 이렇게 겨울이었는데 요번 주에 들어와서 완전히 공기에서 봄 내음도 나고 봄이 물씬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은 또 이쪽에 비가 아침부터 계속 오면서 습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또 여름이라 그래야 되나? 축축한 그런 느낌까지 드네요. 어쨌거나 계절이 일주일 사이에 겨울에서 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어, 포디? 뭐하고 잘 지냈어? 뭐가 응이야, 이씨. 잘 지냈어.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다니고 잘 지냈겠지. 네. 어쨌거나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렌즈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번 주에는 니코로 AFS 1424 줌 렌즈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니콘에서 나온 AF 니코로 85mm 1대 1.8 렌즈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갖고 온 렌즈는 아니고 제가 현재 열심히 쓰고 있는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85mm 1.8은 뭐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품입니다. 작품. 이렇게 뒤에 마운트 보면 이렇게 나는 요거 렌즈 오토는 안 써봤고 옛날 수동 그거는 1.4대인가? 이 F2 2짜리인가? 둘짜리하고 아니 구경 좀 큰 거. 1.4도 있었지. 1.4짜리. 나 그거 하나 쓴 것 같아. 옛날에. 1.4, 1.4, 오래전이야? 1.4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버전이 보통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 렌즈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이 렌즈 자체는 굉장히 역사도 오래돼 있는 렌즈고 아마도 니콘을 쓰시는 유저들이라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했던 렌즈가 아닐까. 현재도 유용하고 또 유명한 렌즈인데 이 렌즈는 저번 주에 해줬던 1424 그 렌즈와 비교를 한다면은 얘는 가성비까지 좋다. 그 1424는 금액적인 부담이 한 18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다면 85mm 얘는 물론 박스로 새거 D타입이죠. 이게 이제 버전이 몇 개가 있어요. 85mm AF 버전에서 1대 1.8짜리가 그냥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D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최신 D타입은 이제 거리 측정에 이제 프레시 쓸 때 유용한 기능인데 그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고 D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요즘에 나온 것들은 또 G타입이라고 하나가 있거든. 조리개 없는 거. 조리개 없는 거지. 그게 하나가 있고 밝기 버전으로 따지면은 가장 밝은 게 1.4. 그 다음에 이제 1.8. 그 다음에 예전 수동 카메라 렌즈일 때 F2. AIS.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1964년도에 넌 AI 방식의 4군 6매 방식의 F1.8짜리부터 시작을 해. 그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975년도부터 5군 5매 구성의 그 AIS 85mm F2 AI겠지 AI 75년도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AIS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87년도에 AF 85mm 1.8짜리가 나와. 그 다음에 1994년도에 얘가 나오는 거지. D타입이. D타입이 1994년에 생산을 하고 2012년도에 85mm 1대 1.8 G타입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렌즈를 보면은 얘는 이제 6군 6매 구성을 해. 그다음 필터 사이즈는 62mm. 그렇지? 그다음에 최대 밝기는 1대 1.8. 최대 그다음에 조리개 최소
최소 조리개는 16까지 음. 그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화각? 음. 화각은 28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얘네들이 발표하는 건 28.5도. 28도나 28.5도나 뭐 거기서 거기인 거고, 그 다음에 최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는 0.85m.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85cm까지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게는 389g. 아, 후드. 후드는 이렇게 메탈 후드. HN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HN23 메탈 후드로 돼 있어갖고 스크류 타입 돌려서 나사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타입의 렌즈다. 이렇게 외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 렌즈는 뼈대는 이제 전반적으로 만든 매무새를 보면 뼈대는 어떤 거냐 하면은 메탈 안에 메탈이고 겉에다가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그래야 되나, 딱딱한 플라스틱을 덮어 씌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아까 말했던 2012년도에 G타입이 나왔다 그랬잖아. G타입보다 만든 매무새는 얘가 더 강한 느낌이 든다. 더 튼튼하고 더 유격 자체도 없지 않을까 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렌즈지. 그 다음에 G타입은 이제 조리개 링이 없지만 얘는 조리개 링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니콘 카메라에 호환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광학적인 성능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역사적인 히스토리부터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난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봐. 니콘 렌즈 중에서 85mm에서 105mm 고급에서 니콘 중에 최고의 렌즈의 성능을 보이지 않느냐. 85mm.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85mm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콘의 모든 85mm는 역사적으로 나온 발매순을 떠나서 모두 다 훌륭하지 않을까. 훌륭하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렌즈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밝기로 따지면 이제 1.8짜리가 이제 역사적인 내가 얘기를 좀 해드렸고, 1.4짜리 렌즈들도 있지. 그런데 사실은 성능적으로 볼 때 1.4보다는 1.8짜리가 나는 좀 더 나아 보인다. 좋다. 왜냐하면 1.8하고 1.4하고는 반 스텝 차이거든. 근데 그 반 스텝 차이로 그 수차량, 잔전 수차량이 많이 늘면서 보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구면 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따졌을 때, 그래서 금액도 1.4는 이제 좀 더 많이 비싸지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1.8짜리가 가성비라든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 원숭이님처럼 85mm 1.8 G렌즈 샀었는데 너무 좋네요. 동호회 농구 찍었어요. 85mm 1.8 G렌즈가 이제 가장 최신형이죠. 1.4 G도 있죠.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1.8 D 타입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왜냐하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구성이 아까 내가 696매라 그랬잖아. 그 696매 안에 어떠한 뭐 특수 렌즈라든가 뭐 ED 렌즈라든가 비구면 이런 렌즈들이 하나도 없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딱 일반 렌즈들로 딱 구성을 했는데도 성능이 굉장히 좋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설계하고 그런 뭐 기본기가 탄탄한 렌즈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번 주에 소개시켜드렸던 1424 f2.8 그 초광각 렌즈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내가 그냥 말로 그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굉장히 엘리트 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엘리트 타입의 사람이 그 렌즈를 설계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 85mm 1.8은 왠지 모르게 굉장히 오래도록 장기적으로 장인이 렌즈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렌즈는 이게 렌즈인 거야. 딱 해갖고 만들었고 만든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렌즈 같아.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한국말인데 잘 이해가 안 되네. 둘 다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이제 렌즈의 느낌을 본다면 1424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야, 렌즈를 이렇게 해갖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 해서 태어난 렌즈가 142라고 비교를 한다면 그거에 반해서 이 85mm 1.8 렌즈는 굉장히 그 렌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래된 장인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렌즈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렌즈의 기본기는 이거야. 라고 만든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 굳이 내가 이제 물론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의 렌즈다라는 거지.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렌즈다. 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이탈리아 유학파 요리사 느낌과 150년 전통 뭐 설렁탕 느낌. 뭐 그럴 수도 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니콘에서 85mm의 역사는 굉장히 깊어. 사실은 예전에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가 SP 1957년도에 나왔던 렌즈 파인더 카메라야. 라이카식으로. 그때는 이제 8.5cm f2 85mm가 있었어. 그 렌즈 자체도 성능이 좋아. 굉장히 오래된 렌즈이지만 그 렌즈 자체도 성능이 좋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한 1964년도에 이제 니콘 F 마운트가 되면서도 나왔던 그런 렌즈부터 시작했고 역사가 오래됐지만 발전은 1.8 2짜리 또는 1.8 1.4 밝게 이렇게 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히스토리적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내가 느꼈던 렌즈들 얘기들을 지금 좀 해드렸고, 이제 들어가서 이 렌즈의 이제 실질적인 성능? 그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풀어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 렌즈 자체는 이제, 요즘에 나오는 AFS, 그러니까 이 렌즈 안에 모터 구동 방식, 그 신형 렌즈들, 이제 렌즈 안에 모터가 들어있어서 구동하는 방식이잖아. 이거는 일단 그 방식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 렌즈 안에 모터가 없다. 바디에서 돌려주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이거 AF가 굉장히 빨라. 그 이유는 뭐 어디에 있냐면 RF라 그래갖고 이 렌즈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겠다. 네가 좀 봐봐. 뒷 렌즈가 움직이지. 초점 맞출 때. 네. 그렇지? 잘하면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 그게 안 보여. 느낌이 안 보여? 와. 느낌이 안 와. 어. 요거 요렇게 하니까 보인다. 그렇지. 렌즈가 쏙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이게. 응. 그죠? 보이시죠? 뒷렌즈가 왔다 갔다 그래서 돈다. 니콘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IF, 넓은 의미에서는 IF야. 음. 내부 초점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또 하나의 또 말을 쓰는 게 RF라는 방식도 써. 리얼 RF. 포커스라는 뜻이겠지. 뭐 직역을 하면. 그래서 뒷렌즈, 아무래도 앞렌즈보다는 뒷렌즈로 움직이는 게 작으니까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어, 얘네가. 그래서 얘가 AFS처럼 내부 모터 구동 방식은 아니진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AF가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아. 그거는 이제 뭐 니콘의 기술력이겠지. AF의 기술력 일종의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AF를 수동으로 돌렸잖아. 이 수동의 느낌 또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때도 어떤 큰 유격이 있질 않아. 보통 AF 렌즈들은 유격들이 좀 존재하거든. 그런데 이 85mm 1.8D는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때도 유격이 없이 거의 정확하게 떨어진다. 그 서야 될 자리에 수동으로 쓸 때도 굉장히 편하다. 요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광학적인 성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 렌즈에서 뭐 겉이 어떻고 뭐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광학적인 성능인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AF 니코로 85mm 1.8D 렌즈는 요 전 모델 D타입이 아닌 그냥 AF 85mm 1.8 하고 광학적인 성능은 같다고 보면 돼. 같다고 보면 되고, 얘 성능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일단은 어느 거리에서도 근거리든 원거리든 무한대에서든 어떤 거리에서도 왜곡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85mm급이 이제 망원 쪽에 속하니까 왜곡 수치가 광각만큼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타나는 렌즈들이 많은데 얘는 뭐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전 구간 1.8에서 16 전 구간에서 코너까지의 선명함, 즉 샤프니스라든가 뭐 맑기라든가 이거는 1.8 개방부터 모든 조리개에서 선명하다. 샤프하다. 이렇게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주변부 이제 광량 부족 현상들이 벌어지잖아. 그거는 얘 같은 경우는 1.8이니까
거의 2에 가까운 거잖아. 2에서 한 스톱 정도, 한 스텝과 조금 더 2와 1과 반에 봐. 3분의 1 스톱 정도 3분의 1. 되겠지. 2.8이면 한 스텝 조금 더 조임 때까지 2.8까지는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좀 존재를 한다. 근데 2.8까지 조이고 나서는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확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렌즈의 최고의 성능, 그러니까 뭐 코너까지 선명한 거는 다 좋은데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부터 센터의 해상력, 주변의 해상력, 샤프니스, 콘트라스트의 모든 거를 종합했을 때 얘 최고의 성능은 몇에서 나오냐면 조리개 4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인다. 예, 이건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송보가 쓰고 있는 렌즈, 자기 렌즈. 이건 제가 현존 쓰고 있는 렌즈예요. 그래갖고 얘는 조리개 F4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인다. 그 다음에 F8 정도부터는 서서히 빛의 회절 현상을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느 쪽에서 가장 써주는 게 광학적 성능으로 좋냐 하면 2.8, 4, 그 사이에서 딱 써주면 2.84. 퍼펙트한 묘사를 해줄 거다. 난 일단 그렇게 감히 그렇게 예측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겉은 강화 플라스틱식으로 단단하게 물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신형 1.8 G 타입 그거보다 내구력이 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제 내구력, 과학적인 성능도 지금 뭐 우월 수계비님이 쓰고 계시는 그 85mm 1.8 G 타입 렌즈도 상당히 좋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개방부터 코너 부분까지 선명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그 다음 최고의 성능은 F4에서 나온다.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은 F2.8까지는 있다. 2.8 이후부터는 그게 사라진다. 그 다음에 주변부 광량 부족이 있는 것들은 또 이제 요즘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유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전초점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거리에서도 왜곡 수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 렌즈를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깔끔하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묘사를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85mm를 왜 써야 되는지 이 렌즈가 대답을 해준다. 사용을 하다 보면 난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성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이게 중고가 만약에 깨끗한 중고가 있으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로 이제 렌즈를 살 수 있는 거니까. 새 거가 있을 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지. 나는 이거 사실은 박스 새 거를 어떻게 하나를 골랐어. 생각갖고 내가 이거 쓰기 전에는 이제 85mm F2짜리 에서 수동을 쓰곤 했었는데 나중에 살 때 얘는 이제 그때 30몇만 원 정도 내가 새 거를 주고 산 기억이 나. 그리고 얘 특성은 뭐냐면 제조국이 있어. 얘가 이제 94년도부터 D타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재팬, 일본에서 조립을 하고 생산을 했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 태국 공장을 흘러 옮겼구나. 태국에서 조립해서 나오는데 내가 볼 때 품질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타입은 아마 요즘에 나온 렌즈들은 차이나 중국 쪽에서 조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맞을 거야,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가성비도 좋고, 요즘은 또 이제 저 말이 유행하대. 가심비? 가심비가 뭐야? 가심비 뭐 나도 모르겠는데 가성비는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 근데 가심비라는 건 이제 마음도 흡족하게 하는 건가 봐. 마음적으로도 흡족한 거 그거 그런 가격 건가? 대비 마음의 비, 마음심.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하는 게 이제 오래된 용어고, 요즘에 이제 가심비도 중요하다 그러는데 가심비가 내가 생각할 때는 가격 대비 마음에도 마음에도 들어야 되는 거지, 합족한? 성능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들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닐까? 또 새로운 단어가 생겼나? 나 뭐 좀 못 들어봤네. 가심비. 가심비라는 말이 요즘은 또 뜨는 용어 중에 하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85mm 그리고 이제 이 렌즈의 이제 활용성, 효용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줌 전성 시대라고 그러잖아. 줌 렌즈가 아니고서는 사진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요즘 장비 쪽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에 200 또는 70에 200 같은 급의 이제 줌 렌즈들인데, 그 렌즈들을 내가 만약에 사용을 안 하고 망원 쪽에서 그 급에 사용할 수 있는 게 85mm, 뭐 100mm, 135mm, 180mm, 200mm. 단일 렌즈로 따지면 니콘에서는 이 정도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80에 200이나 또는 70에 200 대신 단렌즈를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85mm 1.8 렌즈를 먼저 선택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볼 것 같고, 어쨌거나 이게 어쩌면 억지스럽고 또는 좀 오바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 85mm 1.8 D타입 렌즈는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그 줌 렌즈를 만약에 포기하고도 살만한 값어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나는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렌즈인 것 같아. 뭐 거기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포트레이터? 우리가 흔히 좀 수준 낮은 용어를 써서 맞박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다. 뭐 인물 사진을 찍는다. 어, 그러면 아주 뭐 기레이지 기레이 85mm. 그거는 이제 뭐 성능도 이건 이제 조리개 날개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조리개 날개 이제 9장으로 구성돼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거지. 이제 85mm가 왜 포트레이트 렌즈냐?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도 좀 생겨. 왜 85mm여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거리에서 좀 오는 그런 거거든. 이게 공식적으로 뭐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아마 젊으신 세대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혹 모르시는 분들, 우리 때 왜 그 우리 학교 다닐 땐가 저 패션 사진가 중에서 박상훈 선생님이라고 그치. 그분이 맞아. 유명했지. 그분이 응. 캐논을 좀 그 당시에 사용을 하셨어요. 85mm 그런데 1.2 그때 L렌즈를 썼지. 85mm 1.2 L렌즈 수동이 나와서 그 박상훈 선생님이 그걸 쓰시면서 아주 뭐 그것도 워낙 또 유명하시고 실력도 좋으신 분이고 쓰니까 이제 이 후배들이 저 선생님 저거 쓴다. 그러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한번 끌은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85 1.2가 성능도 좋았고, 근데 그 선생님이 그 85 1.2를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그 같이 일하는 사람 이렇게 건너 들은 소리로 스튜디오 작업을 그래. 패션 포트레이트를 하시는데 가장 이렇게 좀 용이하대요. 뭐 좀 다가가고 멀리하고 좀 전신도 찍을 수 있고 뭐 가면은 뭐 가깝게도 찍고 뭐 그래서 많이 즐겨 쓰셨다 그런 얘기를 저도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 85가 꼭 인물 사진 전용이냐 이런 건 어떤 공식적으로 뭐 누가 규정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프로들이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된 것 나의 같아 개인적인 85mm의 느낌은 이런 거 때문에 포트레이트를 쓸 때 쓰지 않을까 봐. 일단은 85mm의 구성이 표준 렌즈 구성을 해. 그러다 보니까 렌즈의 밝기들이 상당히 표준 렌즈가 좀 밝은 렌즈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포트레이트, 특히 이제 프로들이 이제 실내에서 스튜디오에서 많이 촬영을 하잖아. 그랬을 때 왜곡, 너무 가깝게 들어가면 왜곡이 생길 거고, 그렇다고 너무 뭐 200mm, 300mm로 하면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거리가 안 모델들하고의 교감도 힘들고, 교감 안에는 이제 대화도 있고 뭐 눈치, 발침 모든 게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리상, 스튜디오의 거리상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아마 1.7m에서 반신 정도가 찍힐 거야, 아마 얘가. 85mm 같은 경우는 보통 1.7m에서 반신상이 찍히는데 50mm가 되면 1m 정도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 거리가. 그렇다면은 너무 근접 거리로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모델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무래도 퍼스펙티브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200mm로 너무 떨어지게 되면 또 너무 평면적인 묘사를 하면서 거리도 200mm라면 스튜디오 면적도 꽤 커야 되잖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85mm는 고전적인 렌즈 쪽에 하나에 속하는 거거든, 예전부터. 그래서 포트레이트용으로 쓸 때 가장 좋지 않을까 하고 항상 이제 85mm 렌즈들을 내가 얘기해 줄 때 이게 꼭 포트레이트용이냐? 꼭 그렇진 않다. 풍경에서도 중망원 쪽으로 쓰는 풍경들도 많이 꽤나 보인다. 그런 것들로서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설계자, 렌즈를 설계하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포트레이트로 쓸 거를 염두에 두고 아무래도 그쪽으로 설계를 하겠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오늘 니콘의 AF 85mm 1.8 D 타입의 렌즈를 좀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혹시 85mm 니콘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 중에 85mm 생각 있으신 분은 요거나 뭐 G 타입도 괜찮지 않겠어? 괜찮지? 괜찮아. 그것도 그래도 좋아. 그러니까 지금 가격 시점으로 차이는 있지. 가격 차이는 있지만 있지. 지금 시점으로 볼 때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신형?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 신형이지, 신형. 신형으로 보자면 G 타입하고 요거 D 정도가 음. 가장 무난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온 디지털 카메라들 이제 내가 이제 간혹 그런 질문을 받거나 하면 최신의 디지털 카메라는 최신의 렌즈 쓰는 게 가장 좋다. 그거는 뭐 사실인 거고. 근데 이 85mm 1.8D 같은 경우는 뭐 D810이 3천 몇백만 화소잖아. 그 화소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G하고 D하고 좀 가격 차 많이 나나? 나 잘 나 모르겠네. G 시장 타입은 가가. 모르겠어. 난 사실은 관심이 없는 쪽은 어쨌든 내가 조금은 뭐 비싸겠지, 금액을 뭐 G가. 외우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리고 뭐 품질적인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니콘의 AF 니코로 85mm 1대 1.8 D타입 렌즈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 버전이 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광학적인 성능으로 보면 개방부터 어떤 조리개에서도 코너까지 샤프함은 유지한다. 맑고 투명하고 뭐 정말 군더더기 없는 묘사를 한다. 중심 센터, 중심 해상력, 주변 해상력 모두 좋다. 다만 이제 그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은 어떤 렌즈고 나오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2.8 정도까지는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있다. 그래서 2.8 이후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또한 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쓸 수 있다. 이 렌즈의 최고의 성능은 조리개 F4에서 존재를 한다. 그다음 빛의 회절 현상 같은 경우 F8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빛의 회절 현상으로 해상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유념하면 될 것 같고. 원순깨비님 정보에 의하면은 얼추 생각을 해봤을 때 1.8G가 신형은 47. 요거 신형이 한 30, 30, 이건 새거 존재하지 않아. 없어. 그럼 지금. 중고로 봤다 했을 때도 41만 원. 요게 한 지금 15만 원 차이 나네. 15만 원 정도 차이 나는군요. 그렇게 되면 되니까 뭐 G타입 나쁘지 않아요. 새로 나온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니콘에서 나왔던 85mm 역사를 떠나서 역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85mm의 성능은 굉장히 다 좋다. 그 다음에 니콘 렌즈 중에서 85mm에서 105mm까지 렌즈들이 있겠지. 거기서도 85mm 1.8 이 렌즈는 탑 클래스에 속하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렌즈다. 그래서 가격도 싸다. 가격도 저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콘 매니아들이라면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관심을 굉장히 갖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렌즈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송보님이 쓰시는 렌즈들 렌즈. 가져와서 방송해 주시니까 애정이 똑똑 묻어나와서 더 좋아요. 포트레이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목표를 크기도 하시는 분은, 무게도 380g이니까 그렇게 무겁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칭찬 오늘 뭐 얘는 사실은 뭐 단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아. 이 렌즈는 단점이 없는 거를 뭐 굳이 만들어서 그리고 만들 순 니콘이 이게 없잖아. 후드? 갑자기 궁금해졌네. 깜빡깜빡하네. 이게 다 스크루식이야? 쇠만 그래. 아니야. 요즘에 나온 G타입은 플라스틱이지. 후드도 플라스틱이고 아마 그 스크류가 아니라 이렇게 똑 켜서 탁 그렇지. 키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를 알고 있어. 이거는 이제 이 HN23은 내가 알고 있기로 여기 85mm에도 맞고 예전에 802의 F4
수동 줌 렌즈 있지? 거기에도 이게 같이 호환이 되는 거로 지름이 알고 있어. 똑같구만. 그다음에 85mm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거로 알고 있고 이게 뭐 메탈이다 플라스틱이다 그래고 그냥-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 아니, 없지. 궁금해서 갑자기 이게 다 돌렸나 아니면 저 이렇게 원스톱으로 아 이거는 꼈나? 스크류야. 스크류 갖고 돌려서 끼는 거야. 원스케비님이 G타입 쓰니까 바로 써주셨네. 스크류는 아니라고. 내 기억에 그럴 거야. 요즘에 나오는 거는 스크류들이 거의 없어. 예. 내가 딱 껴서 끼는 마요네식으로 바로 끼지. 그렇게 봐. 조금 늦게 들어오신 회원님이 계시네. 444 DD01님. 한번 예. 뵌것 뭐 좀 같아요. 늦었지만 반갑습니다. 예. 네, 어쨌거나 오늘 AF 85mm 1대1.8 D 렌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니콘 매니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크게 비싸지 않다. 중고 깨끗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한번 괜찮네. 사서 1.8 쓰시고 쓰면 왜 단일 렌즈 85mm 1.8이 왜 좋냐 군더더기 묘사를 이래서 이 렌즈들을 쓰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묘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하나 더. 네, 빨리 뭐 질문 네, 있으시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하나 더. 이제 타이핑을 치셔야 되니까. 아니다. 질문이 아니라 어. 그거 아니야, 원승깨비님? 오늘 듣고 하나 더 질러야 되나? 지금 그거 그거?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1.8 G 타입을 갖고 있는데. G타입 좋아요. 굳이 이거 D 타입 사실 필요는 아. 없고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85mm 뭐 할라 두 개 G 타입 갖고도 쓰시면 돼요. 그 성능이 최신이 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니콘의 필름?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 왜 필름 종류별로 하는 게 쉽지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생산되는 필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 옛날 거 우리 때 쓰던 걸 하려면 한두 끝도 없이 풀어낼 수 있는데 그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 그리고 있겠네. 지금에 나오는 예. 필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능을 보여줄지도 모르겠고 어. 그 다음에 또 들어보지 못한 회사에서 예전에 무슨 롤라에서 무슨 필름을 만들었어. 만들지 않았거든. 그런 것들이 아그파 필름 단종 소식에 아그파는 필름 단종된 지 꽤 됐지 않았나요? 네. 아그파는 독일에? 혹시 나중에 이 아날로그 시대의 회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게 되면은 그때 왕창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때는 제가 액타크롬 재생에 그거는 제가 저번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어쨌거나 만약에 흑백 시대가 도래하고 그것들이 풍부하게 사용을 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시장이 우리 열리면은 그때 뭐 그냥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에 있는 카페 포토 아카데미 153에 그 게시판이 하나가 열리게 된다면은 그거 뭐 그 현상량 조제하는 거 직접 자가 조제해서 쓸 수 있는 거 뭐 못 가르쳐 드릴 일이 뭐가 있어. 데이터가 다 있는데 나한테. 그다음에 그걸 뭐 단순히 약을 아끼려고 금액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컨트라스트를 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하다가 자가 조절해서 쓰는 거거든요. 졸려오면 좀 염산도 한 모금 찍어 먹어보고.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제 그 시대가 다시 오겠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죠.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즐겁게 다시 공부 아닌 공부 소통이 좋겠네.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니콘의 85mm를 짧게나마 얘기를 했고요.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과 또 재밌게 좀 얘기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좋은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예, 보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